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예, 자고난 물가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잡힐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정부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서도 금리도 오르게 되죠.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또 물가 또 오르겠죠. 그런데 월급은 그만큼 빨리 오르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 서민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현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 정부는 3차에 걸쳐서 7년간 3조 3천억 달러라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고 금융대란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아직도 잘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대란을 양적 완화라는 경제정책으로 돌파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미국 정부는 코로나 대처로 3년 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책으로 과감하게 3조 7천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소비 경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와 생산이 축소되면서 물가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자 미국은 유럽과 함께 대러시아 금융 수출 수입 금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을 꺾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은 엄청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봉쇄하자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봉쇄는 부메랑이 되어서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일대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이 가치를 내세워 수많은 나라의 경제를 봉쇄하거나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미국과 유럽의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예상했던 단기전에서 벗어나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힘을 이기에 완전히 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도 이번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기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비서구 세력의 새판 짜기가 끝날 때까지 어쩌면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국경을 맞이한 우크라이나가 반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럽연합동맹국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침공을 감수하겠다는 국민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에너지원의 40%를 차지하던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번 여름과 겨울을 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는 지금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반서방 진영의 결속 정도에 따라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핵심 자원과 식량 그리고 첨단 기술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력의 전선이 어쩌면 극동으로 이동해서 최전선이 일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핵심 교두보가 일본인데 일본이 이 상황에서 반러, 반중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중로 분리 외교가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동맹의 수준이고
대만 전선은 고립된 중국의 수세적 전선이지만 중러 동맹군의 공세적 전선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휴전 상태의 한반도 남북은 중로와 미일이 두 축이 충돌을 해도 한반도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무장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은 수십 년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고 미국은 이런 동맹국 일본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코로나 시기 미국과 유럽의 백신 독식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았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심의 새로운 판짜기에 이들 나라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브라질은 자원 부국입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급격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현상은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나 있을 법한 대부분의 여성의 낙태 권리 박탈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은 선도국으로서의 미래의 비전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치로 내세웠던 인권, 민주주의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상당히 거리를 두었는데 그리고 석유가 아주 많이 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세 불안을 놓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검수하는 조치까지도 했었던 미국이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검수 조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미국과 유럽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미국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의 민주당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내부는 인종과 빈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뒤섞인 갈등이 더욱더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수계로서 미주 한인들은 정말 현명한 분석과 판단을 하고 대처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미국 내에서 심각한 인종 충돌이 일어나고 심각한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진보 보수의 대립이 일어나면 중간에 끼인 우리로서는 진짜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투표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소수 중에 소수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투표를 많이 해서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가지하고 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권력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약의 사태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거대한 세력과 세력들이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 미국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